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전에 영상을 찍어서 그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계엄령 선포된 이후 6번째 담화라고 하는데 그 내용과 함께 자필 편지 내용도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화문부터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현주 부위원장. 네. 안타깝게도 법이 다 무너졌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자, 불법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수사 자체가 불법 수사다 이런 취지이고요. 그게 불법?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관할 위반으로 불법이다. 또 이런 취지도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장 집행 과정 속에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문서가 위조됐다든지 아니면 공수처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 경호 시설에 들어왔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모두 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불법이다라는 것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특별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거나 새로운 근거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들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영장의 적법성도 인정을 했고 관련된 이의 신청도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체포 영장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일단 수능하고 그다음에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은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상 초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시스템 밖에 있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과연 법치주의에 맞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불법을 지금 계속 주장은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다툴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라든지 수사기관이 적절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시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김근식 교수님 보시기에는 노타이였고요. 그다음에 얼굴이 좀 헬스케 보이고요. 처음엔 조금 웃음기도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저 때는 아까 말씀 쭉 나왔던 것처럼 1차, 2차, 3차 저지선을 쉽게 뚫고 관저에 들어가서 체포영장 집행이냐, 자진 출석이냐, 아니면 매뉴얼을 어떻게 할 것이고 경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메시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한 몇 시간 진행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오고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따라서 대국민 담화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그걸 누가 찍었을지 여부도 참 궁금하고.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담담한 표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저 때는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은 오히려 제압을 하고 스스로 내 발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까지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저는 영상 메시지였던 걸 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넥타이도 없고요. 그리고 좀 이른 아침이지 않았겠습니까? 9시 정도에 녹화가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이 전하는 것처럼 거의 밤잠을 못 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초췌한 얼굴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살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이나 몸고생이 컸겠죠.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을 하고 경호 차량에 타서 과천 공수처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은 저런 대통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헌법재판소도 진행이 되고 사법 절차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당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대로 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결과에 승복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당은 그 이후의 상황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우리 당에 나아갈 길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의 바닥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서 잘못했다고 다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잘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논란이 오늘로 일단락이 된다면 이제 국민들은 많은 부분들이 고개를 들여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이러한 정확한 민심을 헤아려서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지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지욱 전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SNS에 올렸는데 제가 한 3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내가 직무 정지가 상태가 되니까 열심히 나 일만 하게 왔는데 탄핵이 되고 나니까 아, 내가 대통령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야 들더라. 그리고 계엄? 이거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이거 분명히 대한민국에 있다. 이거는 국민 주권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이 크게 3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생각은 그 지난 40여일 동안 관저에 혼자 계시면서 여전히 변한 것이 전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직무 정지가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내가 대통령이었구나. 그러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임하셨던 겁니까? 두 번째,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대통령께서 2시간 만에 계엄 취소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국민들이 또 우리의 그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 국회에서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엄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께서 2시간짜리 계엄을 선언할 때부터 한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이 상황을 오도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한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오늘 그 많은 말씀 중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꽃이 무엇입니까? 선거입니다. 그 선거를 갖다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직을 유지하실 수 있었는지 또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금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지금 이 선관위를 장악해서 거기에서 부정선거의 단초를 찾아가지고 전체 국회를 해산시키는 그런 과정을 했다면 그것이 정말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었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이렇게 긴 메시지를 내셨는데 이 메시지에서 제가 눈여겨볼 대목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이 저를 정말로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예, 윤 대통령 이 대국민 담화 말미에 청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 대변인. 체포 직전 영상에 우리 청년들 희망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요. 또 편지에서도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자, 청년을 이유로 든 건 무슨 이유일까요? 상당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저희 당에서도 신기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지지하는 당을 이제 뭐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예. 또 민주당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청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청년들 2030 세대들이 이 상황을 보고 아까 전에 이제 김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서야 내가 대통령인 거
를 내가 느낀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던 건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사태가 거대 야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다 탄핵을 하고 아무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무한 사태에서도 보면 정말 진짜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정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다 겪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청년들은 정의를 사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과 얘기를 해보면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면에서 당연히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 젊은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민주당 거대 야당에서 뭐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발목을 잡고 발목을 꺾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분개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있어서 좀 우리 미래가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보수단체 집회에는 최근 들어서 젊은이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핵 찬성 집회가 어떻게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느껴졌습니다만 요즘의 어떤 집회의 양상은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윤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미 변호사님. 네. 이 차라리 들어가는 게 편해라는 얘기를 공수처 출석 직전에 여당 의원들과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가 저희가 취재가 됐는데 종북 좌파들로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내가 2년 반 더해서 뭐하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나는 구속이 되든 또는 탄핵 소추를 당하든 나는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야당의 어떤 그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거를 내가 내 몸을 던져서 바깥으로 드러낸 것만 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뜻으로 읽히고요. 또 당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집회에 젊은 사람들 많이 나오던데 나라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일관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왜 이 비상계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당이라든지 뭐 이른바 뭐 반국가 세력들의 어떤 암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이 뭐 그동안 탄핵을 많이 해왔고 예산안을 어떻게 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불편했을 수는 있겠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그것도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메시지가 사실상 국민들께 얼마나 소구력이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뭐 판단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의 청년이 본질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 대한 메시지로 한정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이라면 지금의 상황에서의 국민의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될 텐데 자꾸만 메시지가 본인에 대한 합리화라든지 또는 자꾸만 분열의 메시지라든지 또는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동료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서 더 우려가 커지고 실망도 커질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메시지는? 저는 대통령의 인식이 저렇게 나름대로의 이제 본인의 지지층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북 좌파들 이야기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축사부터 많이 나갔던 이야기예요. 반국가 세력, 가짜뉴스 세력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현실과 동떨어진 저는 정세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서는 뭐냐면 정말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느냐. 그동안 22대 국회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얼마나 입법 독주를 하고 민심을 혼란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모든 사람을 다 탄핵을 시켜서 직무정지시키는 그 숱한 만행을 봤기 때문에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엄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였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거기에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도 계엄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뭐냐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폭주를 해서 계엄을 했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2021년에 정말 24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됐으면 당선 이후에 정치를 잘했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한테 일당을 주지 않아요. 저도 소파병에서 뛰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만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준석 쫓아내지 않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에 김태호 공천하지 않고 김기현 체제 만들어서 친윤을 일색으로만 하지 않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민심을 따라서 과감하게 단호한 조치 취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죠. 어디 저 범죄 혐의자 형사 피고인님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민심의 바탕에서 했다고 한다면 반국가 세력이니 종북 세력이니 그런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식인데 어찌됐든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이제 사법체계의 시간, 헌재의 시간 당당하게 임하면 되고 이재명 대표 고등법원 대법원 시간 당당하게 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당과 민주당은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서 국민들의 예. 지지를 얻어낼 것인지 이것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